자, 제8입니다. 자, 먼저 1번. 자, 주행법정주의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을 보면 자, 첫 번째 줄 끝에 형법 제329조부터 331조 위죄 또는 미수죄를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들죄를 범해서 여기서 이들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밑줄 근 329조부터 331조 그리고 그 미수죄를 말하겠죠. 이렇게 의미가 개념정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들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열거되어 있는 이들죄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합치한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반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여기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형, 장래형이고요. 설치한 자는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때가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것은 도로가 아니죠. 도로가 아닌 곳에 운전한 것은 면허 없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무면허 운전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는 거죠. 4번 지문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지정되지 않았다 했으니까 이것을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쉽죠. 부칙이라 했습니다. 부칙에서 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면소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칙에 따라서 시행 전에 해당되는 구법 이 적용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소사유 된다는 말은 틀린 거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행시법을 따르면 집행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행시법이 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까? 현행법이 유리합니까? 행시법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시법을 적용한다는 지문은 맞게 되는 겁니다. 2번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해서 처벌하면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행시법주의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지금 횡령행위를 했습니다.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의 임의로 지출했을 때 횡령죄가 되는 것인데 그때 그 피해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 법인이 되겠죠. 내국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보호주의 제6조에 따라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범죄의 종류가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이죠. 상태범 읽어보시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 무단이탈죄라 했는데 이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1번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전부 다 강론칙 가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도주 행위를 해서 기수가 된 이후에 도와주는 것은 원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인 도피죄가 됩니다. 자, 문제 4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먼저 1번을 볼게요. 자, 구성요건 요소서를 우리 보증인 설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나글러라는 학자가 만든 학설인데 나글러의 이름을 따서 나글러의 보증인 설리라고도 합니다. 구성요건 요소설만 출제가 된 것이 아니고 보증인설도 출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보증인설에 따랐을 때는 뭐예요? 그쵸? 보증인 지위와
그로 인해 도출되는 보증인 의무는 모두 다 구성요건 요소라는 개념이잖아요.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겠죠. 그래서 금지 착오가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질문 미필적 이의로도 됩니다. 고의가 만들어집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은 많이 나왔죠.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고의과실, 유책, 위법한 의무에 상관없이 유무 상관없이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자, 4번 질문. 자, 제2 매수인에게 제1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가 됩니까? 사기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직 등기를 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 등기를 가진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취했다는 것은 중도금 수령을 말하겠죠. 중도금을 받았지만 아직 등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한테 등기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니은만 인과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먼저 1번 볼게요. 자, 매매계약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 자, 지금 대출받으러 왔습니다. 은행에 대출받으러 왔어요. 근데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다 따져보겠죠. 뭐 견적 다 내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은행이 건물 가격은 은행이 정한 그 건축비 단가를 기준으로 따져볼 것이고요. 또 호당 부지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은행이 정한 가격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감정평가법인이 정한 가격으로 따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을 해주고 말았는데요. 이 대출해준 것이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 당연히 대출받으러 온 자가 이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다 할지라도 은행 너네 자체가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너네 자체가 건물 가격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호당 부지 가격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출해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풀린 계약서와 대출해준 것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양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은행 측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없다. 너가 잘못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면책 주장했지만 판례는 뭐냐면 아니다. 이건 너네 잘못도 있다는 거죠. 너네 잘못도 있기 때문에 대출받으러 온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관계 탈락되었기 때문에 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전원조치를 취했다. 다소 미흡하여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을 했다. 그런데 결국 사망하고 말았죠. 그랬을 때 이 피고인의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인해서 신속한 수혈 조치가 지연됐다라고 했을 때 이 전원지체한 이 피고인 측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디귿번호 많이 봤을 거예요.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이걸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리 1번 가보죠. 자, 분양 신청자 중에 추첨 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허위의 건축 실적 증명을 첨부한 것이 과연 이것이 사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판례가 뭐라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느냐면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업체의 매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경쟁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었고 결국은 뭐다? 이 대표이사가 허위 실적 증명서를
첨부했지만 이 사람이 결국 단독 신청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단독 신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청자가 한 명이었기, 신청자가 이 회사 하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와 이 신청자와의 수의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나마 다른 경쟁자가 만약에 있었다면요. 만약에 다른 경쟁자가 있었다면 허위의 건축 실적 증명을 첨부해서 이 사람이 낙찰받았다면 이것은 사기가 될 수가 있지만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위 실적 증명을 첨부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은 신청자 너 혼자였기 때문에 너가 당첨되었으므로 이 허위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가보죠.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많이 봤을 겁니다. 잃어버린 고양이로 잘못 알았다 했기 때문에 고의가 탈락된다고 했습니다.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비교되는 판례가 3번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3번은 뭐였습니까? 확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과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은 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가 넘겼다는 거죠. 그렇죠? 기간 내에 검사받지 못한 데 대해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비교하셔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보면 취소된 이 전력 때문에 따라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뭐다? 공고되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네가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민호 운전죄의 고의를 인정했다고 봤습니다. 자, 운전 관련해서 세 가지 나오죠. 2번, 3번, 4번 전부 다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7번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의 고속도로 무단횡단자 실내의 원칙에 따라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보행자 나오면 안됩니다. 설령 초과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뛰어든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내 원칙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횡단번호가 적색입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할 상태까지 예상해서 주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고속도로는요. 무단횡단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충격했는데 원칙에 따랐을 때는 여기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한 거리에서 그쵸? 이러한 부분을 예상할 수가 있었고 조치를 취했었다라면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실내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그때는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되어 있습니다. 4번. 일단 4번 보시고 이 오타가 좀 있어서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 권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고요. 정당 노조 쟁의행위 문제인데 일부 소수 근로자가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여 전체가 당연히 위법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3번 가볼게요. 자, 보호대를 칼로 뜯어냈다. 그리고 물건을 손상했다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 보면 맞아요. 그럼 답이 두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한 가지가 되려면 이 부분은 오타라는 겁니다. 오타. 근데 굳이 뭐 여기를 건드리지 마시고 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용물 손상
정당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공용물건 손상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두 가지로 하세요. 3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도 많이 봤죠? 4번도 보면 여기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잖아요. 우리 투표할 때, 우리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선거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형식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설령 이 파업 찬반 투표할 때 조합원 대다수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식적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으므로 정당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여기도 맞는 지문. 자, 9번 문제가 좀 어려울 겁니다. 좀 학술 문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죠? 일반 경찰 시험, 그다음에 간부 시험.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경위 공채 시험 같은 경우는 40문제가 나옵니다. 형사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형법 총론 강론 수사 증거만 나오잖아요. 40문제가 나옵니다. 과목 수도 좀 줄었고요. 이 일반 경찰과 간부 시험에서는 이 학설이 나옵니다. 책임 관련해서도 학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서도 이제 학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승진에서는 학설이 간부라든지 일반 경찰만큼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지만 혹시나 해서 그쪽에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승진 같은 경우는 판례 비중이 좀 커요. 그리고 또 형법 따로 형사법 따로 예전처럼 각각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과 간부와는 똑같이 문제 지위를 좀 따지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좀 요즘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판례만 보지 마시고 이런 학설들도 한두 개씩 건드려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올해 1년 최신간 기출에서도 이런 학설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 볼게요.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도의적 책임론은 형사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에 두고 있죠. 자유의사에 두고 있고 따라서 주관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입니다. 객관주의 책임론 입장에서 객관주의 입장이다. 그리고 객관주의니까 행위겠죠?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의 중점을 두는 것은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론과 비교하셔야 돼요. 사회적 책임론은 반대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은 주관주의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통설과 판례는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는데 이 도의적 책임론은 자유의사의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주관주의가 아닌 객관주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 가봅니다. 자, 행위책임이라고 했죠. 행위자가 아닌 행위책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1번에서 보고 있는 도의적 책임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소질과 환경, 개인의 유전적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견해가 이것이 결정론인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필기를 했던 사회적 책임론입니다. 사회적 책임론에 따르면 행위 책임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론 말고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심리적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이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인정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책임론의 비판점이 뭐냐면 보세요.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는 뭡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고의 과실은 있잖아요. 있지만 책임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책임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심리적 책임론은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고의와 과실만 있으면 책임을 인정해줘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심리적 책임론에 대해서 가해야 되는 비판이 뭐다? 이 형사 미성년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쵸? 왜? 우리는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도 인정하니까. 따라서 우리 심리적 책임론 입장에 따랐을 때 고의 과실만 있는 형사 미성년자에게도 얼마든지 책임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책임을 없다고 형사 책임을 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러한 이 결론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 책임론은 이것이 비판점입니다. 옛날에 다 사법시험에 다 기출된 지문들입니다. 자, 4번 지문. 자, 3번을 이해를 했다면 4번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관적 심리적 관계로 이해한다. 이 주관적 심리적 관계라는 것이 바로 고의와 과실입니다. 그래서 인식 없는 이 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왜 인식이 없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고의 과실이 있음에도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조각사유에 의한 책임을 부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책임론은 3번과 4번 같은 비판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비중 두지 마시고. 자, 10번만 볼까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답은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답이 2번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문, 구청의 질의회신을 신뢰했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디귿번 가보면 관할 공무원 나오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라든지 서울시 공문을 신뢰했다, 관할 공무원을 신뢰했다고 했을 때는 전부 다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니은반 가볼게요. 변리사죠. 변리사가 되는 변리사가 있고 되지 않는 변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을 가보면 물통 나와 있네요. 물통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비교할 것이 그 양말입니다. 발가락 5개 의 양말 상표권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양말 사건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판례도 역시 변리사 판례입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여호와 증인이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뭐로 봤습니까?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가 되죠.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으로 봤다. 책임 조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판례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로 봤다는 것은 문제 지문이 뭡니까? 법률착오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법률착오가 아니라 애당초 병역법 위반죄의 구속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가 탈락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판례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판례 언젠가 좀 바뀌어야 돼요. 자, 미인반 한번 가볼게요. 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 등을 주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런 오인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갑이 처벌되는 경우를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자, 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진술을 시정하면 애당초 위증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처벌이 안 됩니다. 2번. 자, 독약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렸다 했습니다. 무슨 죄가 되나요? 보세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촉탁 살인죄가 되는데 지금 포기하고 준비했던 독약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실행에 착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수가 없죠. 그 말은 예비 음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촉탁 승낙살인죄는 예비 음모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자,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은 우리 판례가 유가증권으로 보죠. 자, 인쇄기를 구입하였고 위조할 계획을 포기했다 했는데 포기는 착수에 나가지 않았죠. 인쇄기 구입은 예비 단계로 봅니다. 유가증권은 예비 음모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1번. 인질로 삼았다. 그리고 뭐뭐할 목적으로 약주인하기로 모의하였는데 출마를 포기하자 계획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질 강요죠. 인질 강요가 되는데 착수에 나가지 않았죠. 그러면 예비 음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인질 강요는 예비 음모를 처벌합니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죠.